아까 3시 반에 왔는데 지금 7시거든요. 아직도 대기 중이야. 너무 힘들어. 어디로 여는 거야? 알려줘? 구멍 있는 데를 위로 두고 밀어. 안 되는데? 열어줘? 안녕하세요. 제가 그간 다이어트 영상을 위주로 올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난임병원을 좀 다니면서 한 달 좀 넘게 검사랑 진료를 계속 반복해서 다녔어요. 근데 그동안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이어트 영상을 위주로 올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검사 결과가 이제 나와가지고 쟤는 왜 꼭 내가 촬영하면 밥을 먹냐. 일부러 저러는 거야. 잠깐 끊자. 1분만 참으면 되잖아. 쟤는 꼭 내가 촬영하면 밥을 먹잖아. 이상하네요. 제가 진짜 이상한 애인 게 정말 웃긴 장면이 있어서 촬영하려고 그러면 그만하고 핸드폰 딱 들면 하던 것도 안 해. 동영상 딱 키면 갑자기 밥 먹고. 제가 좀 이상해. 그치? 아무튼 방해할 수 있는 건 다 방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잖아요? 그럼 와서 간식 내놓으라고 이렇게 해요. 말이 왜? 말이 왜? 뭐가 왜? 왜? 뭐 했어? 말이 뭐 했어? 말이 맘마 먹었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그동안에 제가 다이어트 영상만 올렸던 이유가 있거든요. 저거 맛을 먹고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안 주지. 진짜 어이가 없는 개새끼일세. 네? 다 먹었나? 더럽게 딸그락거리네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이제 한 달 넘게 난임병원 다니면서 피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여러 검사들과 진료를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서야 검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오늘은 영상을 켰고요. 저희의 몸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 좀 걱정했던 건 전체적으로 이제 다 검사를 했는데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까봐 저희는 그걸 굉장히 걱정했고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는 문제점을 찾게 됐어요. 일단 저희가 시행한 검사가 그 자가 면역 질환이랑 염색체 상충되는지, 이제 남편이랑 저랑 염색체가 상충이 되는지 아닌지 그것도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혈전 관련해서도 검사를 했고, 그리고 엽산대사 이상도 검사를 했고, 나머지 짜잘짜잘한 거 이제 초음파 검사는 제가 이제 유산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남성 호르몬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몸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도 남성 호르몬 수치나 아니면 난소가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호르몬제를 좀 처방해 주시려고 했는데 다행히 난소가 이제 생리를 할, 배란을 할 준비를 마쳤다. 조만간 생리를 할 것 같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호르몬제 처방은 해주지 않았고, 그로부터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생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음 진료를 앞두고 있어요.
일단은 염색체는 정상이었어요. 둘 다. 염색체는 정상인데 제가 엽산대사 유전자 변이가 한 쌍 중에 한 개가 조금 변이가 살짝 있다고는 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활성엽산 먹으면서 관리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 근데 임신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고 호르몬이나 뭐 이런 건 문제 없었고 그때 배란이 안 좋아서 남성 호르몬이 좀 높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배란 염색체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약물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 했고 이거는 당뇨가 있는 사람이 조금 수반이 잘 되는 문제래요. 일단 저는 그거에 있어서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네, 생리를 한번 함으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도 좀 내려갔고 그건 좀 해결이 됐고 갑상선이나 빈혈 뭐 이런 거는 간 기능 뭐 이런 것들은 조금의 문제가 있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갑상선은 제가 원래 기능 저하가 있었고 뭐 빈혈 뭐 없고 간 기능이 아주 살짝 높고 신장 기능 정상이고 공복 혈당이 조금 높고 약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고 조금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게 조금 많이 높대요, 제가. 근데 선생님 말로는 제가 그동안에 인슐린을 맞으면서 살이 좀 급격하게 쪘잖아요. 그게 좀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몸을 보면 아시겠지만 팔다리는 되게 가늘고 몸통에 되게 지방을 많이 축적하는 체형이거든요. 근데 이 체형이 당뇨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체형이에요. 갑상선이나 당뇨가 있으면 올챙이형 이렇게 체형이 되는데 그런 체형이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에 좀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관련해서 좋지 않은 바이러스는 다 정상으로 나왔고 이제부터는 저희의 임신에 관해서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S단백이 조금 낮고요, 수치가. 그리고 C단백이 조금 높아요. S단백이 낮고 C단백이 높고 이거 둘 다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둘 중에 하나만 문제인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둘 다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낮고 높으면 뭐가 안 좋으냐면 혈액 응고성으로 아이한테 가는 혈류를 막을 수 있는 혈전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임신이 굳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혈전 관리를 조금 해줘야 되는 거죠. 나중에 선생님이 무슨 처방을 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혈액을 묽게 해주는 그런 약들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거를 처방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나님 카페에서 조금 찾아봤을 때 한 두세 가지 크녹산인가? 막 이런 약들을 처방해 준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어떤 약을 처방해 주실지 몰라서 이거에 있어서는 추후에 제가 직접 처방을 받거나 하면 그때 이제 이런 약을 처방받았다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혈액 응고성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다른 호르몬이 있는데 플라즈미노겐이라는 항활성체 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무지무지 높은 편이래요. 선생님 표현이 그랬어요. 무지무지 높다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체에 조금 다른 변화가 생기면 혈액이 확 응고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졌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혈전 때문에 이제 유산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일단 한 번 더 생리를 하고요. 12월 때까지는 난소 기능을 조금 회복을 해야 돼서 임신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12월에 체열 검사를 한 번 더 하고 그때 남성 호르몬 수치가 괜찮으면 나팔관 조영술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을 할지 시험관을 할지는 그때 가서 정하자고 하셨어요. 시험관으로 한 번에 갔으면 좋겠기는 한데 저희가 자연 임신이 가능했던지라 한 번쯤은 인공수정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 남편도 정자 얘기해도 돼? 아니? 하지 마. 이제 남편도 이제 정자 검사나 이런 몸 전체적인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살짝 내려가 있는 정도여서 시험관이나 뭐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데 자연 임신을 할 때 확률이 조금 많이 낮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권유를 해주셔서 웬만하면 그런 쪽으로 하기로 했고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남편한테는 별로 이렇게 큰 문제는 없었고 저의 이제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임신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못 가지면 문제가 되지 않나? 아니야. 그 혈전 그거 약 먹으면 된다며. 아니 그렇긴 한데 응. 저는 결국에는 제가 혈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잘 따라가 볼 예정이고요. 미션이 하나 있어요. 살을 빼와라. 그래서 저는 열심히 요즘 살을 빼고 있답니다. 식단으로만 빡세게 다이어트를 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렸는데 저는 실패를 했고요. 식단만으로는 이제 절대 안 된다는 걸 또 한 번 다시 깨달았고 조금 지름길로 가고 싶어서 약간 편법을 좀 쓴 건데 그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고 그래서 요즘에 헬스장 다시 다니면서 열심히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이제 하고 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 1시간, 유산소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혈전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처방을 어떻게 내려줄지 나중에 다시 가봐야 알겠지만 당뇨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슈가 하나 있거든요. 원래 제가 항상 임신 준비할 때는 살을 최대한 많이 빼서 인슐린 주사를 이렇게 배에 맞으면서 임신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살이 찌는 것도 있지만 인슐린을 맞고 이렇게 많이 살이 찌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시고 인슐린을 맞아서 득될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상황에서 인슐린을 맞는 게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는 메폴민제를 먹으면서 임신을 준비할 계획이에요. 처음에는 메폴민제를 먹으면서 임신을 준비한다는 게 이제 약을 먹어야 되니까 조금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됐었는데 오래전부터 이 약을 사용해 오셨더라고요. 저희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메폴민제를 사용하면서 이제 임신을 준비하게 됐고요. 물론 이제 인슐린이 약을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니까 인슐린을 먹고도 별 다르게 큰 문제가 없고 이슈가 없는 분들이라면 선생님하고 상의하에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렇게 저렇게 다 시도해보고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길을 찾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혹시나 조금 염려되는 마음 때문에 이제 하는 말인데 뭐 약을 먹고 임신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그냥 혼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상한 소리 이제 댓글로 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혹시나라도 좀 이상한 말을 댓글로 달고 싶으시면 그냥 혼자 말하세요. 나한테 달지 말고 본인 혼자 생각하세요. 그냥 혼자 생각에 담아주시는 걸로. 끝. 처음에 병원 갔을 때 어땠어? 일단 대기 인원이 30명이었나? 25명이었나? 우리 병원 가서 얼마나 기다렸지? 갈 때가 1시였나? 집에 오니까 10시 반이야. 10시 반. 저희가 간 병원이 대기 시간이 엄청 길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대기를 감당할 수 있으면 가라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뭐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대기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당일 대기가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원래 3시 반 정도에 도착하는 거였는데 3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웨이팅을 딱 걸고 밤 9시에 저희가 진료를 들어가게 됐어요. 3시부터 기다려가지고 밤 9시에 진료로 들어가게 됐고 제가 그 의무기록지를 이만큼을 떼갔거든요. 진짜 손바닥만큼 떼갔어요. 이만큼 떼가가지고 선생님이 그거 다 보시고 제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막 물어보시고 그 차트에도 적느라고 1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한 6명 정도 있었는데 정말 소름 끼쳤던 말이 뭐였지 오빠? 뭐 오늘 안에는 해주니까 기다리라고. 여기 있는 분들 오늘이 가기 전엔 다 봐주시니까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나갔다 오래요. 가면 다녀오세요. 혹시라도 병원 정보가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제 더보기란 정보란에 가보면 제 메일이 있거든요. 메일로 이제 주시면 제가 메일로 답변을 드릴게요. 또 할 말이 뭐가 있나?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병원 갈 때마다 대기가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카페나 맛집을 이렇게 서치해보고 가고 있어요. 저희 병원은 선릉에 위치한 곳인데 혹시라도 선릉역 근처에 맛집을 많이 아시는 분이라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제가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앞으로 험난할지 순탄할지 모르는 나님 이야기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열심히 이렇게 남겨보도록 할게요. 안녕. 가려줘. 안녕.